자, 81페이지고요. 포인트 8에 보시면은 용도직 안에서 금표율과 용적률에 관련된 문제 풀겠습니다. 자, 금표율 용적률 문제 풀기 전에 핵심 테마를 요약 정리 복습한 다음에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합니다. 앞을 보시죠. 자, 금폐율. 이번 시간은 용도직 안에서 금폐율과 용적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금폐율은 어떻게 되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엇이죠? 가치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금폐율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곡이 어떤 용도적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대지 면적의 몇 %까지 건축 면적이 허용되는지가 금표율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금표율은 나중에 용적률과 결합되면 건축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는 높이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금표율이 용적률과 결합되지 않고 단독으로는 높이 규제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고 자, 용도적 안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는 평면적 규제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용적률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용적률의 개념. 용적률이라는 것은 나란히 같이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용적률이 됩니다. 금표율과 용적률. 용적률은 그 한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서 이제 건축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체적 규제 수단. 그렇게 우리가 특징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때 한번 물어보려고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 이때 연면적이 뭐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눈을 보고 하세요. 연면적은 감사한 정도의 대답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의 건축물을 꼭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 그렇게 해야 연면적 합계하고 구별되거든요. 알겠죠? 네. 근데 그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제외되는 게 있었죠? 지하층 등이 제외됩니다. 지하층하고 뭐 지상층의 주차 용도로 쓰는 면적, 부속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피 공간,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경사진 지붕원의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이렇게 보시면 돼.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피난 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대피 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되죠. 일단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보시고 시험은 80%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금표율 용적률은 거의 매년 나오고요. 매년 나왔고 80% 이상 여기서 나오죠. 21개 용도지역별로 금표율 허용 한도,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금표율 한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분, 이거 외우면 되죠. 뭐. 쉬워요. 21개 용도지역별 금표율 치단도, 주거지역은 어떻게 외웠죠? 저희 집 전화번호 50, 56에 06, 57 이렇게 외웠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를 보고 대답해요. 55개 6657, 첫 번째 50은 무슨 용도지역이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2종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 이거 모르면 55개 6657 입어도 소용없잖아.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런 뜻이라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금표를 치닫는 50% 이하 범위 안에서 50%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용도지역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 치닫도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니까 50%라고 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금표를 치닫도는 얼마죠? 50 이렇게 그런 뜻이라고 이게. 그럼 서울시 준주거지역에서 금표율은 70% 이하 범위 안에서 무엇을 정합니까? 서울시 조례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저희 집 상가번호였죠. 상가번호 어떻게 되죠? 아니, 틀렸죠. 9878 아니고 9878. 9878 그게 썼죠? 9878 9878 9878 그렇게 하면 전화 안 받아요. 9878 그렇게 됩니다. 90이 어디죠? 중심 상업지역.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여기는 근린 상업지역. 여기는
유통상업지역. 네, 참 좋아요. 공업지역은 전부 777. 서울시 공업지역에서 금폐율 치대한도는 7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주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무슨 공업지역이죠? 전용 공업지역.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 여기는 준공업지역. 그렇게 되죠.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 맞죠? 네, 전부 20% 이하로 제한되는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죠? 40.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우다 늦지 않죠. 왜요? 100시에 시대니까. 그죠? 네, 그렇게 기억했을 겁니다. 대체로 외우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50% 가능성이 있죠. 맞출 확률이. 네, 용적률을 외우면 100%가 됩니다. 거의. 자, 용적률입니다. 21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허용한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대한도입니다. 주거지역은 얼마로 시작했죠? 용적률이 100.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합니다. 100으로 시작해서 같이 외워요. 100으로 시작해서 얼마씩 증가하죠? 50씩 증가하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그렇게 되죠.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준주거지역 500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네. 일종 지능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얼마죠? 1500, 일반 상업지역이 1300, 유통 상업지역이 900, 그리고 죄송합니다. 근린 상업지역이 900, 유통 상업지역은 1100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공업지역은 얼마로 시작하죠? 30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씩 증가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이 350, 중공업지역이 400, 허용되는 용적률은 400%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은 80이고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00, 80, 100 그렇게 왔을 거예요. 비도시지역은 전부 80 맞죠? 단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100. 계획관리지역은 허용하는 용적률이 100%. 그래서 금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시군 조례를 정하도록 한다. 이것 아니면 이게 거의 매년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오다가 작년에 그동안에 한 줄씩 출제되던 금폐율 용적률 특례 규정이 통째로 작년에 한 문제 나온 거죠.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다 좋았지 뭐. 다 암기했으니까. 아까 잠깐 보셨죠? 용도지역 안에서 이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 용적률, 금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특례로서 금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작년에 통째로 여기서 한 문제 나온 거예요.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6개를 아까 잠깐 외웠었죠? 어떻게 외웠죠? 자개는 수공으로 그렇게 되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그렇게 왔을 겁니다.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도 생산한다 그렇게 했고요. 이때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등이고요. 어디에 있는 거죠?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생산한다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세요. 자연취락지구 벌써 오늘 두 번째로 하잖아. 이거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되는 거야. 자연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수산, 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자연공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연습하시면 꼭 하셔야 돼요 또.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때 개발지능지구 2개가 있죠. 개발지능지구 2개 어떻게 됩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2개라고 이렇게 해놓고 어떤 용도지역 안에 자연취락지구 등이 지정되면 금폐율 최대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허용하게 돼요. 그때 금폐율 최대한도 64, 34, 6, 7, 8 그렇게 온 거예요. 6, 4, 3, 4, 6, 7, 8 육군 사관학교 6, 4 육군 3 사관학교 3, 4, 6, 7, 8 그렇게 된 거죠. 하나씩 붙여주면 금폐율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이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4개가 있어. 그 4개를 찾기 위해서 제일 처음 빼고 제일 마지막을 딱 빼요. 위에 딱 빼고 자연녹지를 딱 빼. 그럼 4개가 남아. 4개. 4개는
용적률의 지단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야.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씩 떼고 외워. 18, 18, 10, 15. 그렇게 오면 되지요. 6, 4, 3, 4, 6, 7, 8, 18, 10, 15, 18, 10, 15, 18, 10, 15. 그렇게 오시고, 동그라미 하나씩. 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네. 18, 10, 15. 그렇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떤 용도지간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은 금표를 얼마 주죠? 70. 용적률 얼마 주죠? 150%까지 허용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지정된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율을 얼마 주죠? 40. 도시적 밖에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율이 40. 자연녹지정은 30.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 얼마죠? 100. 자연녹지정은 용적률 특례 기준은 없어. 그냥 자연녹지역대로 100%까지 허용하는 거지 뭐. 특례가 없으니까 원칙대로. 그죠? 그렇게 된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좀 하시고 이걸 이제 처음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른 분 강의 듣다가 또 이렇게 문제 풀이오면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오후에 인터넷 강의를 복습하실 때 이거 정지하면 하고 몇 번 외우시면 되잖아. 맞잖아. 적어둘 필요가 없죠 뭐. 시성 얼마나 좋은데 집에서 영상 돌려서 설명 들으면서 다시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죠. 그럼 똑같이 갈 수 있다니까. 그리고 관련된 기본 이론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쉬워져요. 작년에는 그동안에 이것 아니면 이것 시험 나왔어. 그럼 여러분 중에서 학습 기간이 좀 짧아. 그럼 솔직히 이거 외우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금표율 용적률로 나오면은 한 문제는 잡은 거잖아. 그럼 된 거지 뭐. 그 금표를 강화 완화는 거의 출제되지 않거든. 좀 늦으신 분이 그것을 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늘 그렇게 벌려놓고 소화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이 정도면 해도 된다니까 솔직히. 그럼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짧게 걸리잖아 뭐. 복습하면 되는 거죠. 문제 같이 볼까요? 81페이지 48번 문제입니다.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간에서 금표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제가 풀 때 여러분도 본인 시험 문제를 이것을 푼다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1번.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오 몇 겠습니까? X. 금표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잖아. 2번. 용도지간 안에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총 규모를 규제하는 입지를 규제 수단은 금표율입니까? 용적률입니까? 용적률 특징을 지은 거잖아. 금표율에 관련된 설명 아니죠? 네. 금표율은 입체적인 규제, 높이를 규제합니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는 평면적 규제 수단입니까? 평면적 규제 수단이잖아. 4번. 준주거지역에서 이법 시행 내에 허용하는 금표율의 지단도는 아까 주거지역은 55국에 6657.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맞습니까? 네, 이게 정답. 4번.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미칠 것죠? 금방 했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특례로서 금표를 맞죠? 40. 여기 있네.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 이렇게 이 문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한 줄씩 나왔다고. 한 줄씩 지문에 반영되다가 작년에 이것만 통째로 한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당황한 거잖아. 당할 필요 없었지. 저같이 공부하시면 작년에 똑같이 외워서 그냥 연습하고 들어갔거든. 그럼 다 맞춰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5번.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 지금 리뷰 읽어주세요. 농지법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줬고요. 농지법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우리 상식으로 공장입니까? 농업용 건축물입니까? 농업용 축사, 창고 등이라는 거지. 축사, 창고 등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주로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농촌이고 이곳은 금표율이 대부분 20% 이하로 제한되니까 땅 100평 사면은 농업용 창고를 20평 이하로 짓고 80평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농업용 축사나 창고를 지을 때 농민들은 참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특례 기준을 두게 됐어. 앞으로 농촌 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건축하는 농업용 건축물을 하면은 농업용 축사 창고를 하면은 금표를 얼마까지? 6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례니까 다른 이해 필요 없으면 외우십시오. 앞으로 저기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적 재난경 보존지원에서 농업용 건축은 금필이 특례로서 얼마까지 적용되죠? 60%까지 4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한다. 틀렸네.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한다 말이야. 그래서 4번 5번을 묶어주고요. 거기서 보기 4번 5번이 뭐죠? 원칙입니까? 특례 규정입니까? 특례 규정으로 특례라고 적어두고 이런 것은 좀 별표해서 다시 한 번 더 잊어버리지 않도록 암기가 가끔 필요하죠. 넘어가겠습니다. 49번, 50번, 51번은 제가 안 풀어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거예요. 이거 암기하면 다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설은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나중에 짚어가면서 이름을 딱 보시고 그 다음에 52번 옵니다. 국토교급성 금필 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금필의 조정을 밑줄 거예요. 금필의 조정을 밑줄 긋고 잠깐 설명을 좀 듣고 개요 설명을 듣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교재 보지 말고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드세요. 앞에 보시죠. 금폐율의 조정입니다. 요약집이 없어. 요약집 찾지만 기본서에는 이거 요약집이 없어. 그러면은 금폐율 조정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습 기간이 짧으면은 제가 만약에 공유도 시험 본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버리려는 카드는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게 학문 연구는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문 연구입니까? 시험입니까? 시험이잖아. 솔직히. 아까 이거 금폐율은 간단해.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면은 공인중개 시험은 90% 이상 끝난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금폐율 조정도 일부는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험을 넣는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눈치껏 해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으신 분은 더하기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되신 분은 이거 하셔야 되지. 이것은 버려도 합격한 데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어. 처음 보는데 큰일 났다가 아니고 버려도 돼요. 보시고. 금폐율 조정이 뭐냐면은 금폐율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금폐율 조정이야. 금폐율을 강화한다는 것은 봐요. 어떤 용도지가 허용될 금폐율의 한도를 높여주는 겁니까? 낮춰버린 겁니까? 낮춰주는 거야. 본래 금폐율이 60%가 허용되는데 50%로 40% 낮춰버린 거야. 그러면 대지의 건축 면적이 넓어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니까 도시 과밀을 해소할 수 있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너무 도시가 과밀화된 지역은 과밀을 해소할 목적으로 금폐율 완화입니까? 강화 정책입니까? 강화 정책을 쓰게 되는 거야. 해당 구역에 허용되고 있는 금폐율 최대한도, 해당 구역에 허용되고 있는 금폐율 최대한도 40% 이상 범위에서 강화 비율을 조례로 정한다고. 그래서 도시 과밀 방지를 위해서 40% 이상 범위, 해당 구역에 허용될 금폐율 최대한도의 40% 이상 범위에서 강화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강화 비율은 40% 이상 범위에서 정한다. 이 정도. 과밀 해소할 때 강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이거 이상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게 파고 들어가면은 대학원 과정이 되어버리죠. 연구하지 마십시오. 시험 칠 겁니까? 연구 과정입니까? 시험 쳐야 되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싶으면 이제 나중에 자격증 따시고 대학원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화. 완화는 어떤 용도지역에 허용될 금폐율의 한도를 낮춰서, 용적률의 한도를, 금폐율의 한도를 높여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 면적을 크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땅 사서 공장 짓고 아파트 짓는 입장에서는 금폐율이 완화되면은 금폐율의 한도가 높아지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니까 이익이 되죠. 그러니까 완화 요건을 갖춘 대지는 단점입니까? 장점입니까? 장점이네, 장점. 근데 그때 금폐율 완화를 잠깐만 소개할게. 방화지구. 준주구지역과 일반 상업지가 걸린 상업지역 안에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잠깐 안 봐요. 방화지구는 목적이 뭐죠? 재해 예방입니까? 화재 예방입니까? 화재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있잖아요. 이 방화지구 안에 건축하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많이 들어봤죠?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은 주요 구조물을 무슨 구조로 합니까? 주요 구조물을 내화, 견딜래, 불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건축해라. 그럼 건축비가 비쌉니까? 싸집니까? 비싸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라면 건축비가 비싼데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죠. 그것을 조건으로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나 뭐 외벽을 내화 구조로 건축한다면은 네, 금폐를 완화해서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화 구조로 건축했다는 것은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로서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거야.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금폐를 완화해 주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때 완화 비율은 해당 건축물에 완화 대상 건축물에 적용해야 될 금폐의 한도를 80% 이상 90% 사이, 90% 사이에서 구체적인 완화 비율은 조례를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강화 비율은 40% 이상 뭐 밑에 조례를 정하고 완화 비율은 80 이상 90 이하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냥. 방화지구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면 금폐를 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봐요. 방제지구가 있어.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화재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 그래서 이 방제지구에서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될 수 있게 건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할 수 있게 건축을 했다면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죠? 그걸 조건으로 금폐를 완화해 주는 거야. 방화지구에서는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면 금폐를 완화해 주고 방제지구는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면 금폐를 완화해 주고 이 방제지구에서는 용적률까지 완화돼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에 나올 거라고. 아셨죠? 네? 52번. 금필 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지역에서 토지용 과밀 방지 줄 거요. 토지용 과밀 방지가 강화 목적이 됩니다. 강화 목적. 자, 도시에서 토지용 과밀을 방지할 목적으로 손떼고 그 구역에 적용할 금필 지단도 줄 것죠. 40% 이상 범위 줄 거 넣죠. 손떼고 40% 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도록 금필 강화가 가능하다. 강화는 과밀 방지가 목적이죠. 그리고 40% 이상 범위 안에서 금필 강화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려와요. 준주거지역 안에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줄 거예요.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줄 거예요. 그리고 줄 거죠. 주요 구조와 외벽을 무슨 구조? 내화 구조인 건축을 줄 거예요. 그러면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까지 내화 구조로 건축했으니까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죠. 이것을 조건으로 금필을 풀어주는 거야. 이것을 조건으로 금필을 완화해 줄 수 있는데 3번. 그때 금필 완화 범위는 줄 것이십시오. 80% 이상 9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 강화 비율은 40% 이상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고 완화 비율은 80% 이상 9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러십시오. 4번 방제지구 동그라미. 방제지구에서 다음 줄 거예요. 재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 설치한 건축물. 그럼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습니까? 재해입니까?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면 금폐를 풀어주는 거야. 해당 줄 거죠. 해당 용도지역별 금폐율의 1.2배, 120% 이하까지 주면 되죠. 120% 이하 이게 틀린 거야. 금폐율은 150%까지 완화 적용이 돼요. 나중에 용적률이 똑같은 조건에서 120 이하, 금폐율은 150, 용적률은 120% 범위에서 방화지원에서 재예방시설 설치한 것처럼 금폐율과 용적률이 모두 완화된다고. 금폐율은 얼마 완화하죠? 150, 용적률 얼마 완화하죠? 120. 다음 내려와요. 5번. 자연 녹지지역에 설치된 도시공 계획시설 중에서 줄 것죠. 유원지의 금폐율은 3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30% 이하. 공원은 줄 것죠. 공원의 금폐율은 얼마? 2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암기해두고 해서 52번은 1, 2, 3번은 이해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고 외울 때는 몇 번 위주로 외울까요? 4번, 5번 위주로 살짝 특례 규정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암기라고 체크해 드릴게요. 살짝 암기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53번 내려오십시오. 국토교법상 용도지간에서 용적률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다. 맞습니까? 맞죠? 네, 건축 연면적 비율이죠. 그리고 2번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맞습니까? 지하층 면적과 또 제외된 게 뭐죠? 주차장, 대피공간,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살짝 외우고 지나가면 돼. 쪽지에 적을 정도 아니야, 이런 거. 지하층, 주차장, 대피공간,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됩니다. 피난 안전구역 면적 등은 제외. 살짝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3번. 용적률은 금필과 결합되면 건축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지의 규제 수단이다. 정확합니까? 네.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하는 법률상 농공단위 줄 거예요. 농공단지 안에서 용적률이 얼마죠?
150. 여기요. 여기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특례로서 금표는 얼마 허용하죠? 70. 금표는 70. 용적률은 150% 이하까지 허용되죠. 이렇게 한 줄씩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험 이렇게 한 줄씩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들어가는데 나온 줄도 몰라요. 차라리 이게 작년에 통째로 한 문제 나오니까 대부분 기억을 해냈단 말이에요. 한 줄씩 들어가니까 안 배우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농공단지의 금표는 용도지가 안에 없잖아요. 원래. 특례로서 허용되는 거라고. 금표는 70, 용적률은 150 그렇게 된다고. 내려오십시오. 5번 방제지구 동그라미 줄 것죠. 재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를 설치했다면 방제지구에서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거 맞죠?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면 아까 금표가 용적률이 완화되죠? 네. 금표는 얼마? 150. 용적률 얼마? 120. 그래서 네, 52번, 53번, 52번의 보기 4번, 53번의 보기 5번은 같은 문제예요. 금표가 용적률만 다를 뿐이지. 알겠죠? 네. 살짝 묶어서 비교. 그렇게 되면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56번 옵니다. 56번 오세요. 56번은 여러분 딱 한 번 강의 들었다고 5, 6월에 안 했고 3, 4월에 한 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그럼 왜 딱 한 번 강의했죠? 3, 4월 강의에서 한 번 강의했거든요.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그렇습니까? 잘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까?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만약을 위해서 문제풀이 할 때 챙겨는 드려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56번은 여러분 봐도 모르니까 한 번 설명 들으면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고 문제를 같이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먼저 드릴게요. 고개 드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죠. 화면을 보시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죠? 상업지역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상업과 업무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중심 상업지역이죠. 중심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매 시장이 위치한 곳이야. 뭐죠? 근린 상업지역. 도시적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도매 시장이 위치했습니다. 뭐죠? 유통 상업지역. 그러면은 도심과 부도심도 아니고 소매 시장도 없고 도매 시장도 없는 상가나 있으면은 뭐죠? 일반 상업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 얼마나 특징이 없어요. 법상 목적도 일반적인 상업인 거야.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한다고. 일단 4개의 상업지역과 들으십시오. 4개의 상업지역과 2개의 정비구역. 여러분 정비구역은 모두 3개가 있잖아. 근데 2개 여기서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잘 들어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4개의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면은 기부를 하면은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하면은 그러면 잠깐만 이게 재건축 포함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재건축 조합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서울시에다가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로 기부하면은 깜짝 놀라실걸. 네, 그 제공 면적 비율을 따져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용적률 2배, 20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비율을 따져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거야. 2배까지. 그러면은 제1롯데월드는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 상업지역이겠죠. 사무실 사거리 제1롯데월드는 서울의 도심 아니면 부도심 아니에요? 그럼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하는 중심 상업지역이잖아. 중심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 얼마죠? 1,500이에요. 그럼 용적률 1,500%에 금폐율 90% 건축하면은 청소가 100층이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잠실 제1롯데월드는 상업지역이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로 제공하면은 그 제공 면적 비율을 따져서 땅을 많이 서울시에 기부하면은 용적률을 2배까지
그럼 중심상업지역은 1500인데 용적률 1500입니까? 3000%입니까? 30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롯데에서는 서울시에 땅을 기부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땅 사서 이거 서울시에서 공원 만드세요. 이 구청도 짓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이 땅을 쓰세요. 마음껏 쓰시고 여기 건축할 때 용적률 좀 높여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서울시는 그 서울시장이 갔습니까? 서울 시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활용합니까? 공공용지로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해주고 그 지역에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체육공원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야.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부구역과 4개의 상업지역에서 대지 일부가 공공시설로 제공되면 해당 용도지가 형성될 용적률 200%, 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어.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 거잖아. 대지 일부가 공공시설로 제공됐을 때 해당 용도지가 형성될 용적률 20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는 지역은 몇 개의 상업지역? 4개의 상업지역과 몇 개의 정비구역? 2개의 정비구역에서 가능한 거지. 문제 보시죠. 56번. 국토교급상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로 제공하면 줄것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로 제공하면 서울시에다가 공원용지, 학교용지, 도로용지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줄것죠. 해당 용도 지역 용적률 얼마? 200% 범위 줄거는 되죠. 200% 범위 안에서 손 떼고 대지 제공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는 지역은 4개의 상업지역과 몇 개의 정비구역이죠? 2개의 정비구역. 이때 해설지에 필기 다 해뒀다고. 이 필기를 해설지 해뒀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면 돼. 그럼 정답은 4개의 상업지역이 모두 가능하니까 1번, 2번은 맞죠? 3번이 틀렸잖아. 4번 재개발, 5번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도 가능하죠? 네. 아니, 주간경계에서 4번 달동네가 많죠? 달동네 많죠? 그럼 저 산 중턱의 달동네에 빌딩 지어요? 지역의 특성상? 아니잖아. 그래서 제외된 거라고. 다음 여기까지 용도지역 편이었습니다. 용도지역. 이제 용도지구 편으로 갑니다. 용도지구 편 오시고요. 일단 용도지구도 좀 배경 설명 좀 듣고 그 다음에 문제로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구 설명 좀 듣고 그 다음에 문제 봅시다. 앞에 봐주세요. 용도지구입니다. 그래도 좀 학습량이 부족하신 분을 최대한 배려해서 제가 꼭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문제로 가는 겁니다. 네. 7, 8을 문제풀이는 이렇게 해요. 네. 좀 학습량이 적으신 분도 함께 할 수 있고, 네. 최소한의 기본은 가르쳐드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봐주시죠. 용도지구 편. 자, 용도지구가 뭐죠라고 하면은 이렇게 개념을 정의합니다. 같이 봐요.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뭐하죠?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여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용도지구에 중복해서 지정되는 게 뭐죠? 용도지구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자를 강화, 완화 적용하려고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중복 지정되는 게 뭐죠?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지만 용도지구 간 상호 중복 지정될 수는 있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되잖아. 이 용도지구예요.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3가지인데 여러분이 2가지 정도는 목차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보고 기억하세요.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되죠? 그렇죠. 법정 용도지구가 있으면 지금 외워요. 안 외우신 분은 지금 외우면 되죠.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고.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이 법과 그 시행령, 이 법, 국토계획법,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뭐죠?
법정 용도지구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용도지구가 뭐죠? 법정 용도지구예요. 법령상 용도지구예요. 법령상 용도지구. 교재 편집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여기 대도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이 법령상 용도지구 말고 시도별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조례로 결정합니까? 도시공관리계획입니까?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공관리로 결정해서 고시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시도지사 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럼 이런 뜻이나 우리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 없는, 경기도에도 없고 인천에도 없는 서울시 지역 여건상 필요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서울시 조례입니까? 도시공관리계획입니까?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서울에도 없고 인천에도 없는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 신설을 서울시장은 결정 고시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그때 용도지구를 신설했는데 그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외워요. 이름. 용도지구를 만들었으면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신설 용도지구 지정 목적, 명칭, 목적, 그리고 신설 용도지구의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는 서울시장이 정할까요? 조례로 정할까요? 조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설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로 결정 고시하고 그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목적, 건축 제한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신설 기준, 그러면은 서울시랑은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서울시 여기저기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잖아요. 그때 신설 용도지구가 서울시의 녹지지구나 서울시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 제한을 확 풀어주는 선심행정용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 이런 신설 기준 3개를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법정 용도지구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법정 용도지구가 있고 시도별로 신설 용도지구가 있고요. 한 번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도 법령상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신설을 할 수 없다. 옮겼습니까? X. 너무 기본적으로 목차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근데 용도지구 종류만 냅다 외운 거죠. 분류를 크게 구분하지 못하면 작은 내용들을 외워도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재림학에서 이렇게 목차에 목차. 사람을 연구하면 일단은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이 있다. 구분하면서 들어가잖아. 남자는 이런 특징, 성격상 이런 특징이 있고, 여자는 또 남자와 비교해서 비교적 이런 성격이 있고, 뭐, 그렇게. 그죠? 그리고 신체적 특징, 정신적 특징, 이렇게 이제 분류가 갈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다시 봐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구는 세분되거나 추가 세분 지정될 수도 있다. 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 지정하거나 추가 세분 지정할 수도 있다.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분류해놓고 법정 용도지구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그럼 법정 용도지구 한번 보자. 법정 용도지구 우리 9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9개 용도지구를 만들었다고.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면 우리는 화재를 어떻게 외웠죠? 화재, 그 다음에 경고, 화재, 경고, 특보, 화재, 경고,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네.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개복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그렇게 해서 개복치 그렇게 외웠을 겁니다. 여기를 보고 하시죠. 이 뭐죠? 또 하세요. 크게 이거는 방제, 방화 방제. 이거 경관지구 좋아요. 이거 고도지구. 이거 특정 용도 제한. 아, 좋아요. 특정 용도 제한. 이거 뭐죠?
보호지구, 보호지구, 보호지구. 이 뭐 보전지구, 보존지구 하면 다 틀립니다. 보호지구. 그리고 뭐죠? 개발진흥. 좋아요. 개발진흥지구 있고. 이거는 뭐죠? 복합 뭔데요? 복합용도. 복합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취락지구. 이렇게 9개가 있어. 이 9개를 국토계획법으로 법률로 만든 거야. 이 중에서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우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세운 5개를 이렇게 외웠죠. 경방보취계, 경방보취계, 경방보취계는 세분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종류는 진짜예요. 진짜 이거 오해하셔야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자연방제지구, 그리고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리고 특화경관지구가 있습니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 그리고 취락지구는 아까 나왔었는데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되고요. 개발진흥지구 5개를 책 보지 않고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또 산업유통, 좋아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됩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진짜 이대로 나옵니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 지정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지문이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이걸 외우지는 못해도 보고 생각날 정도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자격증 받으시려면 하셔야 된다고. 예. 이런 걸 하시면 돼. 이거 딱 듣고 인터넷 강의 딱 듣고 한두 번 복습하고 가면은 보고 생각나면 되잖아. 그리고 계속 반복하니까 지금 좀 납세로도 괜찮다니까. 우리 최종 목표는 8월 말에 합격점을 넘어야 됩니까? 10월 달에 합격점 넘으면 됩니까? 10월 달에 시험 치는 날 공법은 최소 50점만 넘어도 돌아온다니까. 살아서 50점만 넘어도 합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38점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다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35점은 어떻게 해요? 상관없죠. 35점하고 38점 3점 차인데. 3점 긋고 어때? 2개만 더 맞추면 되잖아. 아무 상관없어. 중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게 늘 안타까웠어. 10월 초까지 앉아서 딱 버텨요. 버텨내면 80% 이상 합격점을 다 만났어. 늘 그래왔다는 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스스로 무너지지 말자. 같이 봅시다. 문제. 용도지구 오세요. 용도지구 58번 풀 거예요. 국토교법상 용도지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용도지구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전제로 국지적 부가적으로 지정되고, 여기까지 OX, O. 상호간의 중복지정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가 틀렸구나. 용도지역 간 중복지정될 수 없지만 용도지구 간 중복지정 가능하잖아요. 다음 내려오시고 2번. 시도 또는 대도시의 지형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형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령상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계획 조례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아까 시도별로 법령상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신설을 결정고시 할 수 있죠. 네. 도시군 계획 조례가 틀렸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4번. 4번에 보니까 경, 방, 보, 취, 계. 이 5개의 특징이 뭐죠?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될 수 있죠. 경, 방, 보, 취, 계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세분될 수 있다. 경이 뭐죠? 경관지구. 방이 뭐죠? 방제지구. 방화지구는 세분되지 않죠? 이 틀렸잖아. 보지구 맞고, 취락지구 맞고, 개발지구 맞고, 경방, 보, 취, 계.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 가능합니다. 다음 5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가지가 추가 세분되거나 세분됩니다. 경관지구, 경동그라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동그라미,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동그라미. 어떻게 되죠? 경중이는
특이하다. 그렇게 오라 그랬죠. 경중위는 특이하다. 여러분,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시도조례, 시도조례로 세분되거나 추가 세분될 수 있는 용도지구가 몇 개 있죠? 3개. 어떻게 오죠? 경중위는 특이하다. 그렇게 오시라고. 경중위는 특이하다. 그렇게 오시면 되죠. 이런 것은 자주 안 해요. 제가 3, 4월에 한 번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죠? 네, 경중위는 특이하다. 잠깐만요. 경중위할 때 경이 뭐죠? 경관지구. 여기 잠깐 봐요.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세면 되잖아.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대통령령으로 한번 세면 됐죠?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 세 가지로 세분됐잖아. 이 세분된 것을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다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자연경관지구를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로 제1종 자연경관지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이렇게 조례로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따라서 세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한번 세분됐는데 다시 세분하니까 뭐죠? 추가 세분이라고 한 거야. 아셨죠? 그리고 중요실물보호지구 보세요. 중요실물보호지구는 다시 이걸 세분할 수 있는 거야. 중요실물보호지구를. 중요실물보호지구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뭐 1종 중요실물보호지구 이런 식으로 막 세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십시오.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또 다시 조례로 세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시도조례로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 지정될 수 있는 게 몇 개죠? 3개. 어떻게 온다고요? 경중위는 특이하다. 경관지구, 중요실물보호지구,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시도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 지정될 수 있다. 그렇게 오시면 돼.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58번. 59번은 제가 안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60번도 연습하시면 되고요. 61번 오세요. 61번. 61번 오세요. 61번. 국토교육법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근데 25의 기출문제다 제가 완전 수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이대로는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개정된 법에 맞도록 완전 고쳐버린 거죠. 61번은 참 중요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꼭 그 목적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적어 주십시오. 목적 암기라고. 최소한 목적은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1번은 특화경관지구입니다. 특화경관지구는 신설됐거든 작년에. 목적이 주요 수계, 낙동강 수계, 한강 수계. 이제 주요 수계가 뭔지 알겠죠? 한강 수계, 이런 수계죠. 수계의 수변 동그라미, 주요 수계 수변이나, 그 다음에 밑줄 것입시오.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줄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동그라미.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네.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입니다. 건축물 주변에 경관을 뭐 한다고요? 동그라미 하십시오. 보호하고, 유지하고,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특화 경관지구. 주요 수계 수변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줄 것죠?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입니까? 시설입니까? 시설 동그라미.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 동그라미. 지역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보호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역사 문환경 보호지구가 되는 거야. 위에 특화경관지구하고 매우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을 딱 묶어주시고 앞에 적으십시오. 비교라고 적어드렸을 거야. 거기 보기 1번 특화경관지구하고 보기 3번에 역사문환경 보호지구는 비교해서 목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할 것. 네, 그리고 저 잠깐 볼래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시고 여기 집중. 복합개발진흥지구 보십시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렇게 되잖아. 근데
특정 개발 징조 뭐죠?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거든. 특별히 정한다 이 말이야. 특별히 정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특별히 정한다는 거죠. 그럼 봐요. 특정 개발 징조가 뭐냐면은 여기 나열된 거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에 그 외에 특별히 정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특정 개발 지능지구가 되는 거야. 여기에 나열된 기능을 포함합니까? 그 외입니까? 그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특정 개발 지능지구가 되는 거야. 이제 특정 개발 지능지구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복합 봐요, 복합. 복합은 여기에 나열된 거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에서 몇 개?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복합 개발 징조가 돼. 근데 이 복합 개발 징조하고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또 헷갈리는 거야. 구별을 못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해설지에 보면은 제가 해설에 복합 용도지구하고 복합 개발 징조를 나란히 적어서 목적을 해설에 비교해 놨어. 오해 복습할 때 꼭 두 개를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콕콕 집어들여도 틀리면 안 돼요. 네. 자, 61번에 2번 봅니다. 복합개발 정지구. 토지 이용과 개발, 토지 이용 상황과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복합개발 정지구가 아니고 뭐죠? 복합 용도지구의 목적이야, 이게. 복합 용도지구의 목적이야. 아까 복합개발 정지구는 주거기능, 산업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몇 개?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아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복합개발 정지구가 아니고 뭐죠?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수험생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좀 딱 뽑아서 만든 문제니까 이거는 목적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5번. 특정 개발 정지구. 특정은 아까 특별히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쭉 나열된 거 보세요. 5번에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기능,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을 포함합니까? 그 외입니까? 그 외의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특정 개발 지능지구가 되는 겁니다. 네. 63번 같이 볼까요? 국토기획법상 방제지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거 방제지구입니다. 자,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자연입니까? 시가지입니까? 시가지. 이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등 동그라미. 시설 개선이 뭐죠? 방파제, 배수, 펌프장 등이죠. 이렇게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등 동그라미.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을 쭉 그십시오.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기본 강의할 때 얼마나 강조한다고 그림 그려서 설명하고. 다음 2번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등 주변지구로서 여기는 시가지입니까? 자연입니까? 자연. 그리고 동그라미 하십시오.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등 주변지구로서 건축 제한 등 동그라미 하시고 끝까지 읽었죠?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자연 방제지구에서 1번, 2번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의 목적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할 것. 비교해서 암기해둬야 되죠.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오십시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은 줄 것이십시오.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 줄 거예요.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방제지구 지정 의무화 규정이죠. 방제지구 지정이 의무화된 거야. 앞으로 전국의 시도지사는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다음 내려와요. 4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출것죠?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발생하여 발생까지 줄 거면 되죠. 향후 동일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역시 방제지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묶어요. 3번, 4번은 방제지구의 임의 지정입니까? 방제지구 의무 지정 규정입니까? 의무 지정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내용에는
줄거죠 끝까지 해당 방제지구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되죠? 재재감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아니라 포함시켜야 한다. 포함해야 한다. 방제지구에 재재감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64번.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을 밑줄 긋습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을 밑줄 긋으세요.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밑줄 긋으시고 쟤를 보셔야 돼요.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밑줄 긋으시고 지난해에 미관지구가 있었다? 미관지구라고 있었어. 미관지구 세분대면 3개가 있었거든요. 없애버렸어. 폐지됐어요. 미관지구 3개를 없애버렸다고. 작년에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존지구가 있었어. 보호지구 아니고 보존지구도 3개가 있었다. 보존지구도 3개 있었어.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다고. 대신에 몇 개를 없앤 거죠? 한 6개 정도를 없애버렸잖아. 작년에 없애면서 1개의 용도지구를 만들었어. 이 폐지된 용도지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하나 만든 거야. 그게 뭐죠? 복합용도지구지. 복합용도지구. 그러니까 다수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하나의 용도지구를 신설해서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해서 이 복합용도지구가 이름이 1개의 역할을 합니까? 없어진 용도지구 2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까? 폐지, 없어진 용도지구의 역할을 2개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됐다고.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시행령이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그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허용되는 용도지역 3개, 1개 그렇게 있을까?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거.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 복합용도지구 지정 요건 이런 것이 작년에 시행령이 늦게 나오니까 작년 시험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합용도지구 작년에 신설 규정 전부를 지문 속에 넣어서 만든 문제가 64번이에요. 64번 참 중요하죠. 거기 나온 지문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 기억을 시험장에 가져가면 되죠. 같이 보시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허용되는 용도지구는 3개입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1, 일반공업지역 1, 계획관리지역 개 그렇게 해서 1개.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허용되는 용도지역 3개. 그 3개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준이 4개야.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요. 앞에다가 지정기준. 복합용도지구에 지정할 때 다음 기준에 맞아야 지정할 수 있죠. 지정기준. 다 암기하시고요. 특히 2, 3, 4를 암기하시면 돼요.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때는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실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우려되어 지금도 줄 거죠. 건축제한만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 완화가 적합한 경우 지정하도록 할 것. 이건 외워야 됩니다. 건축제한만 동그라미에 둡니다. 건축제한만 완화가 가능한 경우 지정할 것. 외워야 되죠. 다음 2번째.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3번입니다. 간선도로 교차지 등 토지의 이용과 교통요건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의 경계간 가로변 등 동그라미 놓고 끝까지 줄 거죠. 가로변 등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것. 건축제한만 완화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가로변 등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것.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때 해당 용도지역의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줄 거죠.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만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지만 계획관리지역 3분의 2 면적을 복합용도를 지정할 수 없고 그 해당 용도지역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당 용도 전체 면적 중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거죠.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제한만 완화 가능한 경우 지정합니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정할 것. 그렇게. 5번은 그냥 좋은 말이에요. 네. 읽어보시면 되고. 좋은 얘기니까 뭐 정답 결정할 요소는 아니라는 얘기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65번에 용도지구 안에서의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65번부터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